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의 시각은 정우성입니다. 강원도 최북단에 자리한 철원군은 한탄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과 분단이 교차하는 곳으로 예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는데요. 이런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철원군은 관광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201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되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서 박차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관광 르네상스를 열고 있는 철원군의 관광 그리고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고요.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입니다. 그리고 남상호 철원관광두레 PD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 두 분 소개 좀 드려야 될 텐데 먼저 소장님, 철원역사문화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소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철원의 지역사 자료를 조사하고 또 연구해서 주로 저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 탐방객들이 오거나 외부에서 테마 탐방을 오면 이제 또 강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원래는 태봉국 역사 관련된 걸 처음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네. 그 이후에 전쟁 전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겪었던 전쟁 상황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을 주로 구술조사해가지고 예. 그러한 것들을 책으로 엮고 또 다양한 철원을 알리는 네. 그러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또 구술 자료를 모두 모으시고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만 해도 한 20년 동안 한 20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네. 20년 전에 한 7, 80대였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고인이 되셨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들이 저희 수복지구에서 또 벌어졌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고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가 네. 저희한테 남겨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차차 풀어주시고요. 남 PD님은 관광두레 PD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관광두레 PD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일단은 관광두레라고 하면은 주민사업체 기반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네. 아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주민사업체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그 중간에서 약간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P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 지역으로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광명시, 충남 서천군, 또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등 5곳,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한 남 PD님 같은 관광두레 PD 5명이 선정이 됐어요. 이 관광두레가 주민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 PD님 어떤 것에 주목하고 계신지 예정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철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관광객들을 체류를 시키려면은 그런 지역에 있는 자원 말고도 그런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관광두레 사업으로 육성된 주민 사업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사업 분야에는 식음료, 체험, 기념품, 숙박, 그다음에 여행사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면은 그런 관광객들을 조금 더 체류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된 것은 일단은 관광두레 사업이 5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주민사업체가 들어오시려면은 3인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좀 소상공인과 좀 다르게 관광두레는 3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지역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성은 지역 관광에 대한 지역 주민 참여와 인식 공유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성은 그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주민 사업체의 사업성 및 자립도를 추구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3대 가치를 적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육성하는 걸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역사, 문화, 자연 안보 등 철원 고유의 다양한 자원들이 많지만 두 분이 생각하는 철원의 콘텐츠는 뭘까 좀 궁금해졌어요.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저희 철원의 핵심 콘텐츠는요. 제가 지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최근 100년 동안에 철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특히 전쟁 전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단, 전쟁, 또 통일 뭐 이런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한 저희 지역에는 한탄강과 철원평야를 비롯한 굉장히 자연 환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특별히 철원을 대표하는 콘텐츠 하나 소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대부분의 외부 관광객이 오면 첫 번째로 저희 소위산 전망대를 좀 같이 들릅니다. 네. 이 소위산 전망대는 360m 해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전망대임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천원평야를 볼 수 있고요. 또 그 앞에 DMZ, 그다음에 휴전선까지 다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네. 현재의 분단 상황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1000년 전에 태봉국의 수도가 있던 도성이 있던 곳도 네. 볼 수 있으며 그다음에 또 그 앞에 펼쳐진 경원선이 지났던 지역과 철원역을 좀 바라다 보면서 일제강점기 때 철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네. 혹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잠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장소라서 저는 소위산을 가장 철원의 핵심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남 PD님은 가장 좋은 콘텐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지인분들을 모시고 올 때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대가 조금 젊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이제 저는 자연과 안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자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고속정 꽃밭이 꽃밭. 네 와가지고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샷도 많이 건지고 사람들이 이제 쭉 둘러보면서 어떤 이제 꽃에 대한 약간 그런 향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꽃밭을 걸으면서 다양한 뭐 깡통 열차도 타고 네. 그다음에 좀 계속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좀 시골에서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철원에서 조금 집중적인 게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보 관광이 조금 핵심 안보 관광.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안보 관광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약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또 철원이라는 게 접경 지역 아니면 DMZ 약간 이런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상기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를 경험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좀 이런 안보 관광들이 조금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철원의 관광 콘텐츠가 정말 시간을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구나. 앞으로 개발해야 될 여지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철원군 대표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뭐 한탄강을 꼽을 수 있겠죠. 2020년 7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고요. 한탄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트레킹을 하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주상 전리길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정식 개장했죠. 이 한탄강 주상 전리길은 2025-2026 한국관광 백선 그리고 2022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지난 1월 25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리길 트레킹 코스는 3월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여전히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남 PD님도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일 텐데 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트레킹 코스 어떤 코스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죠. 일단은 한탄강 트랙길 그 물길 걷는 거는 네. 일단은 한탄강의 절경을 물 위에서 이제 관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교를 걸으면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직탕폭포부터 순단계곡까지 8.5km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8.5km.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8.5km라고 해가지고 저걸 언제 다 걸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부담이 되실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리플렛을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제 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24년 기준으로 이 무리길을 다녀가신 분이 22만 158명으로 네.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4년이 마지막 데이터고 좀 최근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보도 자료를 요번에 봤을 때는 이제 이
트래킹이 3월 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집계가 안 된 상태인데 최근 보도를 따르면 2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 자료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 관광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강원 방문의 해라는 네. 콘텐츠가 있는데 이번 2월 달이 철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철원이 그런 무리길을 좀 메인으로 지금 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방문을 하시면은 원래 10,000원에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거를 반값으로 이제 아, 그렇군요. 즐길 수 있는 지금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월 가기 전에 꼭 찾아가 보셔야 되겠네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탄강 일대 기암절벽과 주상절리길은 이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로운 곳인데요. 소장님도 세계 지질공원과 무리길의 관광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한탄강은 주변이 전부 다 절벽으로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용암대지에 네. 이제 급작스럽게 물길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기암절벽 또 그렇게 형성된 걸 저희가 주상절리라고 말하는데요. 거기다 한탄강은 또 이렇게 사행이 심합니다. 이 뱀같이 구불구불 가기도 하고 또 요철도 심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한탄강이 그 유난히 래프팅을 하고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변 관광지, 그다음에 또 래프팅하면 막 벽에 부딪히기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뭐랄까 스릴 넘치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것은 말 그대로 지질학적인 가치 또 지형적인 가치 네. 거기다 이제 생태적인 이러한 가치까지 합쳐져 가지고 한탄강이 이렇게 세계 지질공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채자면은 한탄강은 그 DMZ 북쪽인 북한에서 발해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지역에서 향토사, 지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 한탄강 지질공원이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 혹은 남북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세계적인 네. 어떤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가지고 아무튼 많은 그 외국인들까지 같이 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주상절리가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원군이 정말 그렇습니다.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기 뭐-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한탄강은 일반 평야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한 15m에서 20m이고 그다음에 그 뭐 갑자기 그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주상절리는 그다음에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손으로 터치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촬영 때문에 래프팅을 한번 갔는데 그 옆에 주상절리 아주 넋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 PD님은 세계 지질공원과 무리길의 가치에 대해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고 네. 약간 조금 남북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새로운 네, 아이디어. 그래서 새로운 좀 관광 아이템이 또 나올 수 예. 있겠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무리길이랑 세계지질공원 관련해가지고 관람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제한적인 컨텐츠지만 네. 아까 이제 말씀 나눴다시피 주상절리를 만질 수도 있고 또 나아가가지고 주상절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하고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비교 분석하는 유튜버들 많이 와가지고 네. 그런 새로운 컨텐츠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런 컨텐츠로 많이 홍보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관광객으로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또 다른 가치를 네. 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원의 주상절리는 정말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무리길을 갔는데 네. 주상절리 사진을 딱 찍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주상절리가 좀 네모나고 네. 조금 이렇게 직각형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되는데 조금 이걸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요즘 관광의 트렌드가 또 체험과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큰 가치가 맞습니다. 있네요. 그런 어쨌든 관광이란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새로운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철원 구경이라고 불리는 관광 명소가 있고 두루미와 철새 서식지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철원이. 네네. 철원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철원 사람이라서 철원을 자랑할 거리는 참 많은데 뭐 네. 제한된 시간이니까 철원 구경을 다 말씀드린 그거 그냥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네.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철원은 철원 평야와 한탄강이 가장 대표적인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산은 금악산이 있고 명성산이라는 네. 또 큰 산도 있고요. 우리가 또 방송에서 많이 보는 전방고지하면 대성산, 오성산. 오성산은 거의 이제 북한에 있는 산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철원 평야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이 철원 평야에서 생산되는 철원 오대살이 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평야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농업군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탄강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한탄강 무슨 이렇게 한이 많아서 한탄강이냐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한탄강의 한자는 네. 장기판안에 나오는 초나라 한나라 할 때 그런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한자를 쓰는데 이게 넓다, 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울 탄자를 써가지고 큰 여울, 넓은 여울을 뜻하는데 저희 철원 지역의 어떤 최근의 역사나 또 태봉국 역사가 굉장히 좀 한이 서린 역사라서 그런지 그렇죠. 몰라도 제가 관광객들이 오면 첫 마디가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 한탄강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최근에는 한탄강에 이제 주상절리 잔도도 놓여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또 고속정 꽃밭이 봄 가을 내가지고 또 많이 오고 네. 있고 횃불 전망대 뭐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찾는 네.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철원 구경은 뭐 고석정, 삼부연 폭포, 직탕폭포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예. 뭐 전통적인 명소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아주 예전부터 매월대 폭포도 있고. 매월대 폭포도 네. 있고요. 예. 자,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여러 명소 외에도 아직 언급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남 PD님이 꼽는 명소는 어딜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명소의 기준은 딱 그 전경을 바라봤을 때 네. 핸드폰을 딱 꺼내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속정 꽃밭도 유명은 하지만 봄에 또 이제 벚꽃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벚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마고지의 그 벚꽃 거리가 있습니다. 아, 백마고지에도 벚꽃거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네.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명소 중 하나는 백마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철원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꼭 봄에 가보셔야 되겠네요. 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해주신 이 고속정 근처에 조성된 꽃밭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매년 봄, 가을 꽃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즌에만 무려 6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고속정 꽃밭은 2016년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해서 해마다 규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1972년부터 36년간 군부대 포훈련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인데요. 이 두 분께서는 이런 개발과 개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군부대 포병훈련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는 Y진지라고 부르는데 네. 어찌됐든 그 꽃밭으로 조성하게 된 또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한 찾는 요소가 되겠고요. 일단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0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규모가 거의 8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네. 규모가. 아마도 수도권 그 이북에 이렇게 큰 꽃밭이 단일 꽃밭이 조성된 꽃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진짜 거대한 거죠. 정말 그죠? 장관이죠. 예, 네. 워낙 커서 그러한 규모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도 있고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꽃밭 조성하신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강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주변에 그 한탄강 절벽이 그대로 있고요. 또 예전에 심어놨던 커다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면서 네. 야트막한 구릉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구릉과 산지가 그대로 있으면서 동선도 그대로 그냥 동산을 걷듯이 이렇게 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위적으로 그냥 평탄 작업만 해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네. 이곳은 그런 입체적인 그런 좀 울퉁불퉁한 그런 동선이 좀 많이 호감을 느끼게 하고요. 네. 또 아마도 주변에는 뭐 한 가지 꽃만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심어서 했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이 군락을 이루는 이런 꽃, 예를 들어 뭐 가우라, 맨드라미, 유채, 해바라기 해가지고 다양한 꽃을 다양하게 이렇게 피워서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들도 굉장히 찾는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네. 또한 제가 보기에는 고속정은 저희 철원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문 역할을 하거든요. 상징적인 곳이죠. 예, 여기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서 아까 우리 남 PD님 얘기했다시피 저기 화사한 기분을 한번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방 노동낭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생태평화공원을 간다든지 한탄강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다른 관광 요소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의 대상 혹은 또 이제 좋아하는 이런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군부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곳을 개발과 개방을 통해서 네. 이 꽃밭을 조성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꽃밭 만들었을 때는 꽃이 안 자랄 정도로 땅이 아주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네. 철원군에서 이 꽃밭에 이러한 꽃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기까지 한 5, 60년 동안 거기서 엄청난 군사훈련에 그렇죠. 그 탱크나 포가 지나갔으니까 땅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러한 것을 지금의 꽃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공직자 또 관계자 또 이 화해 원의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그런 노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렇네요.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남 PD님은 이 개발과 개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소장님이 다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주변에서 어쨌든 군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계속 군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빠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포사격장이 이제 쓰였다가 안 쓰여지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나갈 때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계속 방치를 하고 있을까?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했듯이 이제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노고를 이제 다 넣어가지고 꽃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또 지금 또 꽃밭이 이제 철원군에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들 1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관광객들을 많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기회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소상공인 아니면은 경제 선순환에 좀 1등 공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방과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주도 주민 참여 관광에선 생태 환경을 또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요? 일단은 생태 환경이라는 것은 일단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특정 시기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어쨌든 철원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태 환경을 활용해가지고 관광지를 구축을 하면은 그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역 컨텐츠를 다양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좀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또 그 생태 환경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돌면 좋겠지만 그렇게 있다가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생태 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콘텐츠 관광드레를 활용을 해 가지고 좀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철원 하면은 이거다. 그러니까 뭐 고속정 하면 이게 아니라 이제 사람 아니면 단체 철원에 이런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전하면 성당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자, 철원군이 자연문화 관광지로 지금도 인기가 높지만 100년 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이 관련 연구 깊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100년 전에 철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철원 자체는 그 관광 요소나 뭐 명승지 이런 것들이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다만 100년 전에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고 이 철원에 도착해서 금강산 전기철도를 갈아타고 환승해서 내금강까지 가는 내금강 관광을 하는 이러한 철도가 있었습니다. 1924년에 1차 개통을 했으니까 작년, 재작년이 딱 100년이 되는 100주년 되는 해였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강산은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또 민족의 혼이 담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연이든 조선시대 때나 또 일제강점기 때 금강산에 갔던 그러한 그 인생이 담긴 삶이 담긴 그러한 테마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인문학자로서 또는 역사학자로서 그러한 스토리를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는 방향에서 네. 제가 자꾸 뭐 역사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 위주로 이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만 제가 그 만났던 분들이 어렸을 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갔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철원 동쪽에서 철원역까지 그 철원에 5일장이 열리면 이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얘기,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 책에 다 이 구술조사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한동안 기차를 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쟁 물자를 날르고 탱크가 오가는 것도 봤고 네. 또 어떠한 분들은 인민군에 끌려갈 때 이 열차를 타고 갔었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군요. 이 가슴 아픈 추억도 있고 추억이 아니죠. 가슴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아주 저희 철원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네. 철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한테 철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갔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 1945년에 10살 내외가 돼가지고 수학여행 가려면은 네. 지금은 거의 90대 중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증언 중에요. 어떤 한 분이 전기철도를 탔더니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환경이 되게 깨끗했고 열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마치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러지는 네. 것 같았다는데 제가 나중에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시속 35km였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어린 그 소년의 눈에 비친 네. 그 열차의 그런 느낌이 거기에 느껴졌고요. 다만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평생에 그때 금강산에 가봤던 기억이 영 잊혀지지 않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소원을 못 이루고 이제 뭐 눈을 감으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좀 그리움과 좀 한이 서린 그런 또 네. 금강산 전기철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잊혀질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100년 전의 기억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렇게 조사하시게 된 계기도 있겠고, 이 자료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 금강산 전기철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어르신들을 20년 동안 200명을 만나왔다는 이야기가 철원이 수복지구, 즉 전쟁 전에 북한 땅이었다 남한 땅으로 바뀐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접경 지역으로서 한 70년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네. 그 상가 애완이 참 많은 지역이 철원입니다. 물론 아까 경관이나 명승지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거기에 스토리와 또 이분들의 그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네. 그런 좀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되고 알려지는 그러한 좀 관광 프로그램을 계속 네.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정말 잘 남기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PD님은 오늘 이 금강산 전기철도 얘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몰라가지고 네.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전날에 그러세요?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금강산 전기철도보다는 철원역이 굉장히 좀 크게 있었다라는 거를 DMZ 안에 들어가면은 그 팻말이 있거든요. 네. 거기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 역에 뭐 병원이 4개 있었다는 듯이 해가지고 굉장히 큰 약간 그런 규모를 증명하는 설명글이 있는데 네. 근데 금강산 전기철도를 제가 검색을 해다가 되게 익숙한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그 네. 사진이 제가 되게 어릴 적 때 그 DMZ 안에 들어가면 그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전기철도가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어봤을 때 저것이 남과 북의 유일한 연결다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를 보면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철도가 지나갔던 그 다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남북의 약간 그런 남아 있는 마지막 약간 그런 증거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지막 그런 흔적?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소장님이 굉장히
이런 역사에 관련해 가지고 아카이브로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역사와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남겨야 하되 어쨌든 각 나이대별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는 글로 보는 게 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디어로 보는 게 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아카이브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철원은 통일신라에서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1100년이 넘는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 궁예왕과 태봉국을 테마로 조성한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또 휴전 직전까지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군인이 전사한 소위산 백마고지도 있고요. 1930년대 모습을 재현해 놓은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또 1946년 북한이 세운 노동당사 등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철원 연구의 시작이 태봉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태봉국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참 태봉국은 그 짧은 기간 네. 901년에 나라를 선포하고 918년에 왕건의 고려가 건국됐으니까 18년 동안 존속됐던 물론 그 이전에 영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주, 강릉, 고성 이렇게 궁예가 활동했던 점령 시기까지 한다면은 20몇 년이 되는 네.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짧았던 왕조이기는 하지만 태봉국은 골품제로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한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지역에 실력 있는 지방 호족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시기를 새롭게 연 왕조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봉국에서 이룩해 놓은 중앙관제나 지방관제가 그대로 왕건의 고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500년 왕업의 기틀이 됐던 게 태봉국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그 태봉국의 수도가 바로 철원에 있었고 태봉국 도성이 지금 DMZ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태봉국 도성 남북한 공동 발굴이 거의 성사돼 가지고 이제 시작될 무렵에 남북 관계가 조금 결렬돼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태봉국 도성 공동 발굴이 다시 좀 시작되거나 이룩된다라면은 남북 관계나 전체 철원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네. 저희는 그 지역사 연구하는 입장에서 태봉국이 강원도 유일의 어떤 왕조 그리고 국가였었기 네. 때문에 고대 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태봉 역사 문화권을 설정하는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태봉이 아니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철원군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해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경주나 부여나 공주 뭐 이런 거에 버금가는 네. 고도의 도시로서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역사 자원을 좀 발굴해 가지고 좀 외부 관광객을 격적 유입할 수 있는 네. 그런 태봉 역사 문화권 설정에 좀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태봉국을 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남 PD님, 지난해 10월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이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궁예가 태봉국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905년부터 18년까지의 시대상을 만날 수 있는데 철원 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역사 콘텐츠가 지역에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역사문화공원에서 하는 태봉국이 그 일반 사람들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네. 태봉열차라는 거를 타고 이제 그런 지자체의 이제 인소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수도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거기 갔다 왔냐 만들어졌는데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안 갔다 왔다라는 네.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약간 다양한 콘텐츠 미니어처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태봉국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것만 둘러보고 다시 와야 되는 네. 약간 콘텐츠에 약간 좀 부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런 콘텐츠들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더 풍성한 좀 그런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역에 이런 아무리 우수한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또 단독일 때보다 다른 콘텐츠와 서로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뛰어난 자연 환경이나 네. 뭐 명승지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평일날 노동부사 앞에 철원 역사문화공원을 가보면 버스가 꽉 차 있어요. 네. 사실은 평일날 그렇게 꽉 차게 온다라는 게 쉽진 않은데 이게 그 한 콘텐츠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속정의 명승을 보고 또 꽃밭을 둘러보고 또 잔도를 걷고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다른 어떤 DMZ 일대를 둘러본다든지요. 네.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에 와서 소위산을 둘러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콘텐츠가 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그럼 여기서 하룻밤 더 묵었다 갈까? 또 이런 것까지 오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가 그 자연환경 콘텐츠와 또 인문환경 콘텐츠, 역사 문화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사실은 역사문화공원을 처음에 조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전방에 안보 관광을 하고 나오면은 12시 조금 넘어보니까 전부 다 점심 먹으러 후방 바깥으로 다 나와버리고 한 사람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철원에서 밥을 한 끼 먹거나 혹은 더 머무르고 좀 더 또 여기에서 어떤 조망을 해보고 자기 느낌을 좀 교감을 네. 할 수 있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이제 이렇게 시너지를 하면서 다양하게 선택도 할 수 있고 하룻밤 묵어도 갈 수 있고 뭐 철원은 아무튼 관광 콘텐츠가 좀 무궁무진한데 잘 요거를 네.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역사적 장소 면에서도 철원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습니다. 직접 구술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알리셔야 될 텐데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단의 역사라고 할 거예요? 역사적 네. 장소라고 할까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에서 뭐 가장 분단 전쟁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가 노동당사하고 그렇죠. 승일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당사 자체는 뭐 철원이 공산치하였다란 수복지구였다는 그런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네. 이 수복지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아픔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또한 승일교 같은 다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산치하에서 공사가 시작됐다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에 미군 공병대에서 완공이 된 다리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북한 정권에서 시작했다 남쪽에서 마저 완공한 남과 북이 반반 놓은 다리가 되거든요. 네. 남과 북이 반반 놓은 다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일교라고 명명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한 그 뭐 다리 공사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원됐던 또 사연도 있고요. 네. 또 뭐 전쟁 전적지로는 백마고지 전적지 공원 같은 곳도 뭐 아주 대표적인 전승지로서 전적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 PD님 철원 노동당사 같은 경우는 분단의 아픔을 강직한 가장 상징적인 역사 문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총탄 자국 앙상한 외벽도 그렇고요. 전쟁의 참상과 수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요즘 또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치유 관광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데 노동당사가 최근 다크 투어리즘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광받고 있는 여행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또 철원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노동당사는 안보관광과 굉장히 직결된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노동당사가 안에 이게 총탄이라든지 그런 피격 약간 그런 흔적들을 네. 직접 만지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아놓은 상태래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당사의 약간 그런 좀 각광 받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바이크 투어가 많이 옵니다. 바이크 투어요. 네, 근데 바이크 투어가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바이크의 성지라고 불리는 게 노동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좋고 하면은 바이크를 타고 그 앞에서 기념샷을 찍는 풍경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철원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 당사가 역사의 아픔, 그다음에 뭐 다크 투어리즘, 치유 관광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또 앵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는 네. 게 그런 게 좀 다양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이 노동당사 같은 철원의 역사적인 문화 공간, 철원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남아 있는 건물 자체로 본다면은 이제 뭐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앞에서 뭐 평화 통일 기원 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각종 문화 행사 공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남 PD님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과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통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평화나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이제 뭐 분단 상황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화유산이 저희한테 주는 네. 의미가 아닐까 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잘 그렇습니다. 보존하고 또 발전시켜야 예, 예. 될 것 같아요. 철원의 뛰어난 생태 환경,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철원 관공의 르네상스를 이제 열어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역사뿐만 아니라 마을 이야기 또 특히 계속 강조해 주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원의 현대사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제가 일제강점기나 6.25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드렸다면은 수복 이후에도 역시 적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차별이라 그럴까요? 네. 좀 희생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도 역시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된 어떤 뭐 상행위, 문화, 뭐 의료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적격 지역 주민들 삶에 대해서 조사한 거로는 수복 이후에 저희가 그 적경 지역에 민북 마을이 14개가 조성이 됐습니다. 민통성 북방에 있는 마을로서 굉장히 통제도 많이 받고 폐쇄됐던 그런 마을들이거든요. 네. 현재 아직 남아 있는 마을이 저희가 뭐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마연리 같은 마을인데요. 군부대 초소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런 마을의 어떤 건설 과정, 주민들의 삶 역시 이걸 또 책을 한번 냈던 적이 있고요. 네.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철원에 와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다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 군정과 한국 군들이 그 임시 주택, 구호 주택이라는 걸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 구호 주택이 15개리에 583동 861세대가 입주했다는 걸 몇 년 동안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구호주택 마을 이야기라는 또 책을 한번 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 이후에 또 저희 지역은 또 철원의 동부 지역에 있던 산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서쪽 지역인 평지 지역으로 화전민 이주도 또 집단으로 했던 그런 사연도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삼리가 화전민들이 집단 이주했던 마을인데 역시 화전민의 삶에 관한 책 해가지고 수복 이후 이렇게 현대사 관련된 조사와 관련된 책을 좀 써서 철원의 다양한 철원을 좀 알리는데 네. 뭐 일처를 좀 했다 그럴까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PD님은 이번 관광들의 PD로 선정되기 전부터 원도심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 여러 소통을 하셨는데 그런 끝에 바라본 철원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인구 소멸로 한창 핫할 때 철원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네.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봤을 때도 철원군의 인구가 매년마다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예. 그래도 현재 계속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계속 많아야지 그런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의 해결책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광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번 관광두레를 통해 가지고 조금 많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피디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5년 동안의 관광두레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철원군의 콘텐츠의 경쟁력과 개발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대안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원은 수복지구이자 접경 지역이라는 이러한 굴레가 있어가지고 예. 오랜 동안 지역 발전에 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험난한 과정을 저희가 딛고 지금 철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 네. 뭐 농업군으로서 축산군으로서 철원이 우뚝 서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좀 이렇게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고 저희도 역시 인구 소멸로 해가지고 지역 소멸이 아주 현실로 가속화되고 다가와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생활 인구 확대, 관광객 확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좀 윤택하고 또 물론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도 좋고 네. 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공동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삶의 어떤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PD님도 어떤 준비와 대안이 필요한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어쨌든 관광에 관련된 이제 지역 발전을 생각을 하다 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조금 많이 증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철원에서 수도까지 1시간이면 사실 오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을 때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서울에서 철원까지 오는데 무정차로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 들렸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2배로 돼가지고 그런 인식이 크기 때문에 철원은 멀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대중교통을 좀 많이 편의성을 봐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중요하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철원에도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뭘 하고 있는데 각자의 자기의 일에 그러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그런 지인분들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좀 보탬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좀 철원에 어쨌든 그런 지역의 관광이 굉장히 색다른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요즘 관광객들의 약간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콘텐츠 유입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약간 좀 그런 포부적인 이 의식 수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3가지가 제가 잘 된다고 하면은 조금 관광들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발전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민의 관심 당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규 철원 역사문화연구소장, 남상호 철원 관광두레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려하게 흐르는 한탄강과 찬란한 유적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현장을 통해서 철원은 생태 안보 역사 관광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살리는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천만 관광 시대 철원 관광 르네상스는 곧 실현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여기 슈강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